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이해하기 2탄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학교 교육 편제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고교 3년간의 학습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입니다. 지난 1탄 영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아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2탄인 선택 과목입니다. 자,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분들의 이제 고교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일단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아시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해드렸던 이런 교육 편제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자, 사실 교육 편제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란 것이 학생의 자율성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게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 과목만 딱 놓고 본다면은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맞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 편제표를 짜면서 일정 부분 좀 문이과를 나누어서 이때는 이 과목 들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현재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선택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대학 입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학교 교육 편제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상세하게 깊이 있게 좀 다루면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학교 교육 편제표 보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 과목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 교육과정에서는요, 정말 학교마다 너무나 교육 편제표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상황, 이게 일반적이야 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교 여러 군데, 한 3군데 정도를 학교 교육 편제표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띄워 놓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 편제표를 보는 방법까지도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나 이제 학원 선생님, 그리고 뭐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에게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고등학교 수학은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통은 1학년에 배우는 고등수학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반 선택은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진로 선택은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실용수학, 이렇게 각각 4개씩의 선택 과목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됩니다. 등급. 이 등급이 수시의 교과에서는 성적 그 자체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은 등급을 잘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서 성취도만 나옵니다. 전교생을 전부 A를 줘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의 입장에서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을 볼까요?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볼까요? 자, 당연히 일반 선택 과목을 보겠죠. 자,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엔 수시 입결에 그냥 거의 직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진로 선택 과목도 참고를 하기는 합니다. 특히나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을 하려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붙여드립니다. 일단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은요, 전부 제대로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반영할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비중이 크진 않다는 것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학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상위권 대학은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한 장만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대학 이름을 좀 보시면은 좀 명확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만약 본인이 상위권 대학을 수시로 노리고 있다면 선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들을 한 학기에 동시에 여러 개 들으면은 당연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최대한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듣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한 학기에요. 수학 과목이 2개가 등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 끔찍한 일이죠, 진짜로. 그런데 그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3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을 동시에 듣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편제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계획하고 선행을 진행해야만 고등학교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아주 보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본인이 입학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편제표를 보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편제표 몇 개를 가져와 봤으니까요.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편제표들은 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 고등학교 편제표를 가져온 겁니다. 자, 혹시 편제표 어디서 확인하신지 궁금하신 분들 이전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학교의 자료는요, 아래 한글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제가 수학 과목만 편집을 해 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이것은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되면 학교 지정 과목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학교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고등수학 상하로 나누어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학교 지정 과목으로 넣어서 모든 학생들이 수강을 하도록 하였죠. 자, 각각 언제 배우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수학은 1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배우게 되고요. 수학 1은 2학년 1학기, 수학 2는 2학년 2학기에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학교 지정 과목으로 두고 있어서요. 문이과 할 것 없이 무조건 확통을 3학년 때 들어야 합니다. 자, 단위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과 통계 과목은 3학년 1, 2학기에 나누어서 배우도록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끝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군 1에는 기하가 있습니다. 2학년 1년 동안 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다른 과목들도 선택군 1에 있지만 제가 일단 수강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군 1에 있는 다른 것들 중에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군 6에는 미적분과 경제수학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와 2학기 동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학교는요, 자연계열, 특히 공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전형으로 이공계열을 희망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미적분을 선택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학교 학생은 3학년 1학기에 그 수능까지 이제 바라봐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두 과목을 모두 듣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모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이 산출됩니다. 자, 솔직히 이 두 과목을 한 학기에 한다면요,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잘 보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과 계열 학생이라고 좋을까요? 과연?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확률과 통계 과목을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는 이과생들하고 같이 듣고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급이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럼 다른 학교에서 문과생들끼리만 경쟁해서 얻은 등급보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담 때문에 1, 2학기로 나누어서 반반씩 배우는 거 아닐까요? 자,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자, K고3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중학생인 분들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고3에게요 2학기는 없습니다. 그냥 6, 6이에요. 1학기에 다 끝내요. 자, 더구나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은 모두 수능 선택 과목이고요.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미적분, 문과 계열 지망학생은 확통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1학기에 안 맞힐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학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 공과 계열이 아닌 자연계열 학과를 지망한다거나 정시를 아주 일찍부터 준비를 하겠다 싶으면 전략적으로 2학년에 기하를 선택하고 3학년 때 학교 지정 과목인 확통만 들으면서 수능을 기하로 준비하는 전략도 가능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른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는 자료를 PDF로 작성해서 잘라내기를 하였습니다. 자, 학교 지정 과목을 이전 학교와는 다르게 수학과 수학 1, 수학 2만 지정을 해 두었죠. 자, 그런 다음에 실용수학, 기하, 수학 과제 탐구를 2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 자연계열 학생이라면은 기하를 선택하겠죠. 자, 미적분과 확통 역시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두어서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부담을 많이 낮췄습니다. 자, 이전 학교하고 좀 비교가 되시나요? 이 학교가 조금 더 이전 학교보다 특히나 이제 이공계 학생들의 학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수능 준비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사고를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은 봅시다. 1학년 1학기에요. 고등수학 다 끝내고요. 1학년 2학기에 수학 1, 2학년 1학기에 수학 2, 2학년 2학기에 확률과 통계를 전부 다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2학년 때는 확통을 전체 다 듣고 기하와 경제 수학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1년 동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문과 계열 학생은 경제 수학을, 이과 계열 학생은 기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3학년에는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문과생들은 아마 심화 수학으로 수능을 대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반계 고교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15 교육과정의 수학 과목은 그 학교에 따라서도 가르치는 방식이나 진행하는 속도, 학년, 학기가 다 다릅니다. 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해두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학교의 방침에 맞는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를요, 1학년 때부터 파악하고 준비하는 학생과 그러지 않고 한 학기 한 학기 준비하는 학생은 정말 그 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준비를 한다손 쳐도 중학교 때 이미 수학 2 정도까지를 제대로 마치고 올라간 학생과 고등학교 가서 그제야 시작하는 학생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이거에 대한 결론은요, 듣고 계신 분들의 정말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자, 제가 오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다고 해놓고선 왜 계속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수학 과목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생각한다면은 실제로 선택 과목이라는 말을 해놓고서 학교에서 거의 이게 지정을 해준 그런 기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과 계열이라든가 이공 계열을 지망한 학생, 그리고 문과 계열을 지망한 학생이 좀 구분이 돼가지고 딱딱딱딱딱 2학기에는 이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미 이렇게 다 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선택 과목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것은 수학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학교 교육 편제표를 먼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수학 학습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해서 계속 이게 말씀을 드리고 분석 그리고 읽는 방법까지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행과 학습 그리고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게 사실 비단 이게 수학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택 과목과의 연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학기마다 내가 수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잘 짜야지만이 이렇게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성적 자체도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고 그게 결국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요번에 이거 영상을 다 찍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다 이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걸 좀 보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교의 교육 편제표를 보면서 좀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수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능에서도 이제 선택 과목이 있죠.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선정과 어떤 뭐 유불리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지난 영상에 좀 기하가 애매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